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었고요. 오늘도 낮에 역시 더웠어요. 34도를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낮에는 좀 더웠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침 저녁은 아직은 좀 선선한 것 같아요. 저녁에도 조금 덥다 하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저녁에는 조금 선선하니 괜찮더라고요. 에어컨을 조금 꺼도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여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여름 관리에 돌입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베란다 다육이들은요, 진짜 지금 안쪽의 아이들하고 이 거리대 다육이들하고 제가 올해는 이 물타임을 맞추지를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거리대 다육이들은 지금 빗물 관수한 지가 뭐 한 4, 5일 됐나요? 정확하게 날짜 개념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일주일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사로아가 아주 물을 먹어가지고 탱탱하고요. 이 물관수 한 날은 별로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한 5일, 6일 정도 되니까 물 반응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브리또자도 얼굴이 많이 벌렸죠. 그리고 여기 춥스도요. 춥스도 녹색빛에 얼굴이 조금 커지고 더 단단해지고 그랬어요. 헤라도 얼굴이 커졌어요. 헤라도 빛감도 들어오면서 얼굴이 커져가지고 밑에 이 아가가요, 엄마를 얼굴을 좀 치받는다는 느낌? 하엽도 이렇게 치면서. 근데 지금 현재 거리대 다육이들은요, 물을 땡땡 먹은 상태예요. 이 옐로우 멜로우도 제가 분갈이하고 천물 주고 나서 수돗물 관수를 했죠. 근데 지금 물 먹고 땡땡해요. 그래도 요번 관수가 뭐 딱 적당하지 싶어요. 얼굴이 크게 뭐 벌리거나 빵떡이 되거나 뭐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지금 제 예전에 약물 주고서 입장 떨군 애들도 이렇게 바깥에서요 지금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요. 초록색 입장도 나오고 붉은 별도 이렇게. 알게는요, 이게 밀집도가 너무 이게 빡빡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놔가지고 지금 마제스트 비치 덩치를 엄청 키웠어요. 요 아이도 성장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화분 밑에 화분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다육이들이 좀 밀집도가 있어가지고 햇빛을 보는 쪽은 괜찮은데 아마도 이 옆에 이렇게 햇빛을 못 보는 쪽은 초록색으로 조금 변해가고 뭐 그럴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입장 층스 잔스를 많이 줄여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요. 그래도 위에 남아있는 입장은 탄력 강도가 뭐 그리 나쁘지 않네요. 요거는 비치 백봉. 제가 백봉을 잘 못 키워가지고 이 아이를 대신 좀 키워보려고, 요거는 조금 성격이 순둥 착할 거다 생각하고 키우는데 요것도 물을 좀 많이 넉넉하게 후하게 그렇게 주어가면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백봉도 마찬가지요. 요 로사로아는 색이 좀 이제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입장에 새 입장을 만들면서 이 층수는 조금 더 채워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고, 요 개나리는 완전히 분지했죠? 그런데 이 좀 얼굴이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조금 짤뚱해지면서 도톰해졌다고 할까요? 이 다육이 입장이 어떻게 해야 도톰해지냐 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거는 세월이, 다육이가 나이를 먹어야 돼요. 다육이가 나이가 어리면 입장이 이렇게 두꺼워지질 않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입장이 이렇게 널찍널찍한 입장이 조금 햇빛과 바람을 많이 쐬면서 짤뚱짤뚱 다져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 두툼하면서 얼굴이 줄어들어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먹어야 그래요. 이 둥근잎빛이 우리대도 요번 물관수가 적당하지 싶어요. 지금 탄력강도 아주 좋고 여기 분지하네요. 분지해서 얼굴이 4도짜리였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분지를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요게 구미모도 이제 빨간했었는데 색이 많이 빠졌죠. 근데 이번 관수로 이렇게 연두빛 입장을 올리고요. 요게 샹그릴라인데요. 이 샹그릴라도 지난번에 약물 피해로 입장에 물이 좀 찼었어요. 근데 제가 춘맹하고 이런 아이들은 좀 들여놓고 얘만 이제 거리대에다 그냥 내놓고 뽑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초록빛의 이 입장이 나오면서 얼굴을 조금 채워가고 있어요. 안 뽑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분갈이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약물 먹고 그렇긴 하지만 좀 회복을 해가는 모습이고, 지금 거리대 아이들은요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터치미도 윤기가 반짝반짝하면서 그래도 입장 층수를 유지를 하고 있고, 얘는 하엽을 별로 안 지면서 이번 관수로 얘는 물이 좀 적당하게 먹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물이 고프면 이 윤기가 없어져요. 터치미하고 이 스피나가 거의 그래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게
제가 유일무이 저만 갖고 있는 아이죠. 이게 청성미인이에요. 옛날 다육인데 청성미인이 이번 관수로 입장을 많이 채웠어요. 이게 좀 활빈했었거든요. 근데 안 보는 사이에 생장점에서 나와가지고 입장 층수를 많이 채우긴 했는데, 이 기존에 금을 갖고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요. 새로 나오는 입장이 금을 안 갖고 그냥 녹빛으로만 나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두 개를 키우고 있죠. 요거는 입장 층수를 조금 덜 채웠는데 이것도 탄력 강도가 물먹고 아주 좋아요. 상태가 거리대 다육이들은 진짜 지금 좋은 것 같고, 연봉이 제가 분갈이 하고서 천물 먹고 내놨거든요. 얘는 얼굴을 아직 키우진 않았는데 그래도 물을 먹긴 먹었네요. 입장이 단단하고 짱짱하고 그래요. 수영을 좀 잡아줘가지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물만 먹고 입장을 좀 통통하게 채우면 수양이 이뻐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거리대 다육이들 보니까 지금 컨디션은 최상인데, 이제 안쪽의 아이들은 물타임이, 제가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이 물타임이 안 맞잖아요. 올해는 이거 맞추기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안쪽의 아이들은 이제 얼추 물타임이 좀 되어간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주말 때쯤에 물타임이 될 것 같아요. 요 로사로아도 얼굴을 엄청나게 키웠는데요. 주름이 벌써 또 이렇게 지잖아요. 얘는 지난번 물관수 때 주름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물이 약간 부족한 상태였는데 얼굴 등치를 자꾸 키워가지고 제가 뭐 물을 땡땡하게 그렇게 과하게 그렇게 안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하게 주면 얼굴이 퍼져가지고 화분 가리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물이 엄청 고프죠. 근데 하엽은 아직 안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이 쪼글쪼글하네요. 저면관수를 한번 해주기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저면관수 돌아가면서 소인제하고 또 천대전송 금하고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건져서 제자리로 이제 꺼내놨어요. 요거 좀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요게 적당히 물을 먹어가지고 색감이 안 예쁘다고 해서 제가 구박을 좀 했는데요. 요즘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드네요. 얼굴도 좀 퍼지고 물 반응도 좀 한 것 같고, 하엽 정리는 좀 깨끗하게 해줬는데 어쨌든 물관수 했다고 더 이상 하엽을 만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요즘 연등이 이쁘더라고요. 카시오 적금하고 연등하고 뭐 같은 아이이긴 한데 연등이 또 뾰족뾰족하면서 새금 들어간 모습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이게 하나 꺼내면 그렇고요. 또 요즘 또 제가 저녁에 어저께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기 서롱마리아가 핑크색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티피금도 어제 오늘 이렇게 핑크색이 들어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34도, 더워서죠. 좋아서가 아니고 더워서 34도를 오르고 저녁에는 19도, 18도 이 정도 되니까 아마 기온차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색감이 좀 들어옵니다. 이 립스틱도 라인이 빠졌었는데 다시 색감이 살짝 들어와요.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저녁 온도가 올라가면 요 아이들 서서히 이제 물을 뺄 거예요. 요 라디칼스도 아직 물을 안 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번에 물관수 먹고서 입장이 좀 단단해지고 그랬어요. 요게 호박 군생이에요. 요것도 뿌리 활착한 것 같아요. 은근 좀 그만둥이다 해가지고 까다를 피우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이 미량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키핑장에서 관수를 하고 요렇게 이제 개별 관수 하는 아이들에게 요 물에다가 이 미량원소 같은 걸 제가 살짝 타서 주기도 하고 분무를 하기도 하고 물관수 할 때 물관수를 한번 뿌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키핑동에서 그 분무기 전동식 분무기로 미량원소를 마지막에 뿌려준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미량원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숙제가 있었는데 어저께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못했거든요. 제가 그 미량원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카메라로 다육이 얼굴을 이렇게 한 번씩 잡을 테니까 듣기 싫다, 머리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식물을 감상하는 시간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기별이에요. 아기별. 지금 안쪽의 아이들은 약간 이제 물타임이 얼추 좀 되어가는 그런 타입이라 물이 고픈 아이도 있고 아직은 물이 안 고픈 아이 뭐 그런 아이도 있어요. 홍상생술도 위에 올려놨더니 아주 그냥 상태가 좋으네요. 자, 이제 미량원소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식물한테 필요한 게 주요 영양소가 NPK라고 해가지고 질소, 인, 칼륨.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에요.
그런데 식물한테는 NPK라고 해서 질소, 인, 칼륨이죠. 3대 원소가 주 원소인데요. 그 3대 원소를 뺀 나머지 원소, 말하자면 사람한테도 이 햇빛이 부족하면 비타민 D, 우리 같은 나이 때는요, 비타민 D 주사를 또 병원에 가서 맞기도 해요. 근데 햇빛을 쏘이면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기도 해요. 비타민 D, 그리고 또 비타민 C도 먹죠. 피부 곱게 하려고 비타민 C도 먹고, 그리고 이제 빈혈 증세 뭐 이런 게 있으면 비타민 B1, 비타민 A1 뭐 이런 영양소 이런 것도 좀 챙겨 먹고 그러잖아요. 식물한테도 NPK, 질소인, 칼륨 외에 필요한 원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소량, 이 미량 원소는요, 말 그대로 미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한의 양이에요. 양이 굉장히 적어도 조금만 필요해요. 조금만 필요한데, 우리가 왜 비타민 D가 모질라면 밖에 햇빛 좋은 날 바깥에 나가가지고 30분만 햇빛을 쐬어도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물에게도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이 소량의 원소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 어느 책자에, 제가 미량 원소를 공부할 때 책자에 보니까 한 개의 원소라도 부족하면 아주 나쁜 경우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미량 원소는요, NPK 주요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흡수하고 제대로 효과를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도와주는 역할. 우리가 왜 빗물을 맞추면 이 빗물은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빗물 속에는 각종 미네랄, 유기물, 무기물 뭐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빗물에는요, 아주 소량, 미량의 그 미량 원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맞추면 그 미량 원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요. 그래서 빗물을 맞추면 보약이다. 맹물을 줄 때하고 반응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식물들이 이 미량 원소를 어디에서 얻냐면은요, 자연에서 얻어요. 자연에서 이 땅의 기운이라고 하죠. 땅에서 공기 중에 빗물을 통해서 이런 데서 이제 흡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애완식물, 반려식물들은 화분에다 놓고 키우잖아요. 화분에다 흙을 놓고 요렇게 키우기 때문에 자연에서 이 미량 원소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미량 원소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물에 희석을 해서 가끔 한 번씩 주면 좋다는 거죠. 그 미량 원소의 성분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이 먹는 비타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는데요. 붕소, 철, 망간, 구리, 아연, 마그네슘, 염소, 뭐 또 몰리브덴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원소가 있는데 그 이름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돼요. 비타민 A 역할이 뭐고 비타민 D 역할이 뭐고 몰라도 돼요. 그냥 몸에 좋다면 우리가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것처럼 이 식물도 그런 게 필요한데 아주 소량이에요. 진짜 소량. 제가 쓰는 미량 원소를 이제 소개시켜 드린 적도 있고 이렇게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 병에다 놓고 이렇게 넣어놓으면은요, 이거 2년 전부터 제가 쓴 것 같아요. 이렇게 미량 원소 해가지고 20리터에 1g이에요. 물 20리터에 1g이면 손톱 크기만큼이에요. 손톱 크기만큼 희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수를 해주면 그 미량 원소는 충분해요. 미량 원소는 다량으로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좋다고 해서 과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아주 소량만 살짝 주고 빗물로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 있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름이라든가 관수가 쉽지 않을 때는 칼슘제도 우리가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량 원소를 한 번씩 중간에 주면 칼슘제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붕소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붕소가 미량 원소 중에 하나고요. 붕소는 세포벽을 형성하고 꽃가루의 성장을 돕는데, 그게 보통 이 칼슘이 역할을 하는데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게 붕소다 해서 칼슘제에 붕소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죠. 그런 역할을 하고, 철은 엽록소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초록빛을 만드는데. 철은 이 초록빛을 만드는데 이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연은 효소를 활성해서 이 단백질 생성에 도와줘요. 이 아이들이 햇빛과 물을 통해서 당분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저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연이 하는 거죠. 아연이. 그리고 망간은 광합성에 기여를 해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의 식물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은 백화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이 자체의 색깔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입장이 하얗게 변하는 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원기소 먹었잖아요. 영양 결핍이 되면 얼굴에 마른 버짐. 예전에는 못 먹을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식생활 문화가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요즘 애들은 잘 먹어서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자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른 버짐이 피면 엄마가 원기소라는 영양제를 챙겨주고 그랬었잖아요. 그게 참 맛있었어요. 그거를 먹으면 이 마른 버짐이 싹 없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라든가 뭐 열화 현상이라든가 뭐 햇빛이 뜨거워가지고 입장 색깔이 변하거나 그렇게 이제 불균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미량원소가 그런 거를 치유하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구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구리가 필요하지만 요거는 이제 그 효소 기능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 효소를 만들어내서 이 다육이들이 이 영양소를 막 이리저리 이렇게 옮기게 이동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염소라는 것도 있죠. 염소는 기공을 조절하고 삼투압의 균형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식물은 저녁 때만 되면 기공을 열어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먹기도 하고 흡수를 이제 발산해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 수분 조절을 해요. 자기가 스스로 조절을 하는데 그 기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개폐 기능을 도와주는 게 염소예요. 삼투압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요 다육이들 식물이 물이 고파서 농도가 몸에 저장한 농도가 좀 진해지면 기공을 열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흡수해가지고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물이 과해서 땡땡해서 이 몸에 저장한 게 조금 묽어지고 옅어진다. 그러면 삼투압 현상으로 해서 또 기공에 그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를 흡수해가지고 이 농도를 조절하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 미량원소 식물들이 자체 내에서 이 미량원소를 자연에서 보통은 흡수를 해야 돼요. 땅에서 흡수를 하죠. 아니면 위에서 내리는 빗물을 통해서 흡수하기도 해서 빗물이 보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빗물에는 이 미네랄이라든가 미량원소가 아주 소량인데 아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농도가 적절하게 해서 많이 맞춰도 괜찮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빗물로 흡수를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다육식물들을 이렇게 화분에다 키우잖아요. 화분에다가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 미량원소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미량원소 비료라고 하세요. 이게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거를 한 번씩 물 관수할 때 아주 소량. 제가 한 2년 전부터 썼는데요. 이거 한 봉다리 사면은 다 못 쓸 것 같을 정도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기 적어놨죠. 물 20리터에 1g이에요. 1g이면 물 20리터면 제가 그 노란색 바켓통 하나잖아요. 거기에 요 손톱만한 양 하나예요. 손톱만한 양 하나를 희석을 해서 뿌려주는데 그 정도로 소량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통 쓰면은 다 못 쓰고 다 못 쓰고 남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제품 봉투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없어요. 이게 사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없고 제가 제 채널에 가면은요. 제 채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제 프로필 레드베리 프로필 사진을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면요. 제 방으로 들어가요. 제 채널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뭐 동영상, 라이브, 쇼츠 뭐 이렇게 메뉴가 적혀져 있죠. 메뉴 끄트머리에 보면 스토어라는 곳이 있어요. 스토어에 그 미량원소도 제가 올려놓고 이 다육식물에 필요한 뭐 제품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도 질문을 하셔가지고 이 링크를 보내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제가 그 스토어를 만들어놨거든요. 거기에 미량원소를 올려놨어요. 궁금하시면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 미량원소의 역할이 뭐냐면은요. 균형미예요. 다육이를 연꽃 모양, 꽃 모양으로 이 헤라처럼 이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영양이 결핍이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뭐 이유 없이 반점이 생기거나 지저분해지거나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이게 꼭 병이라기보다는 영양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미량원소를 물 관수할 때 가끔 한 번씩 아주 소량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자주 주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소량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여름 때 전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더울 때, 이제 그런 때 한 번씩 이렇게 주면은 이 꽃 모양이, 이렇게 꽃 모양이 정확하게 정형화되어 가지고 예쁜 모습으로 있다는 거, 뭐 요런 역할. 이 얼굴이 한쪽으로 찌우러지거나 상처, 요거 드로잉도 상처가 생겨가지고 요렇게 흉터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회복이 돼서 여기까지 지금 나오고 이제 꽃 모양을 많이 만들었죠. 이제 요런 현상, 이게 왜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이게 화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영양 결핍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미령원소를 조금 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처가 아물면서 꽃 모양을 좀 갖춰간다는 거죠. 이렇게 스피나나 터치미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찌그러지거나 얼굴의 균형을 잃거나 뭐 이런 현상이 별로 없이 딱 그 아름다운 모습 있죠. 꽃 모양, 연꽃 모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양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저쪽을 보느라고 창문을 한쪽으로 놨더니 야, 이제 조금 바람이 조금 선선하긴 한데 그래도 덥기는 더워요. 오늘 낮에 온도가 34도, 3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질문을 받고 미령원소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를 좀 해놓고 해서 노출을 조금 뒤적뒤적 찾아봤어요. 이 휴레뉴 같은 것도 이 분갈이 시기가 놓치니까 이제 흙에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 꽃 모양이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고 잘 성장을 못하죠. 이게 이제 미량원소가 조금 부족해서 요거 이제 분갈이를 안 하고 시간을 끌으려면 미량원소를 이제 물 줄 때 좀 살짝 주면 조금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를 해놓은 거를 한번 그냥 읽어드리면 미령원소가 필요할 때는 이 효소의 활성화, 광합성을 도움을 되고 또 호르몬 형성을 도와주고 또 영양소 흡수를 도와줘요. 우리가 영양소 칼슘제도 주고 뭐 비료, 알갱이 뭐 이런 것도 주잖아요. 그런 거에 흡수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량원소도 아주 소량이지만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과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선택적이에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제 뭐 나는 뭐 물만 줘도 잘 키운다. 제가 키핑장 아이들은 미량원소 한번 안 챙겨주고 물만 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이라는 거, 우리가 비타민 D, 비타민 C 뭐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그렇다는 거. 그렇지만 한 가지 영양소가 결핍이 되면 식물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슬로우가 뿌리 활착은 하긴 한 것 같은데요. 물이 고파가지고 얼굴이 잠깐 모으고 있네요. 근데 제가 요즘 분갈이한 아이들하고 이 안쪽의 아이들이 지금 물 타임이 얼추 되어 가는데 일부러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텀을 조금 길게 하려고, 그리고 분갈이한 아이들도 물을 너무 빠르게 주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조금 늦추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그냥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과히 나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물은 고파서 얼굴이 잔뜩 모으고 있지만 이제 한번 관수를 하면 얼굴이 빨딱 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거리대 아이들도 컨디션이 아주 최상이고요. 여기는 물이 지금 딱 적당해요. 펜지도 아주 빵빵하고 바위솔이 이쁘다고 연두빛이 올라오죠. 요거는 약간 물이 과해갖고 얼굴로 조금 벌리고 그래도 거리대 아이들은 지금 최상의 컨디션이고 안쪽의 아이들이 조금 물이 고픈데 조금 늦춰가지고 한 타임 늦춰서 물관수를 한 주말 때쯤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텔도 안에 들어오니까요 얼굴이 깨끗해지고 그 백화 현상이라고 노랗게 허옇게 변하는 거 그게 없어지고요. 이렇게 연두빛을 만들면서 어제 오늘 핑크색을 살짝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육이는 이 갇혀서 우리가 화분에다 놓고 키우기 때문에 이 인위적으로 그런 거를 조금씩 아주 소량 그렇게 챙겨주면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미량원소 한번 쓰시고 싶으면 그 스토어에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아니면 뭐 쿠팡 같은데 미량원소 치면은 진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거 한번 살짝 많이 쓰지 말고요. 아주 진짜 조금만 쓰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자, 오늘 미량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쁜 애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아이고 고세항도 이쁘고요. 아미스타도 물이 좀 고프지만 색감이 요즘 날씨가 더운데 저녁이 조금 시원해서 그런지 색감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너무 길어졌네요. 자, 오늘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